항등식 보십시다. 자, 보세요. 항등식.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거기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할게요. 항등식의 뜻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등식의 뜻. 항등식이 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등식이 있어요. 등식. 등식이 뭐냐 그러면 등호가 있는지. 그러니까 등호 기준으로 좌변, 우변, 같다 이렇게 되는 게 등식이죠. 그렇죠? 등식이야.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거죠. 즉 이렇게 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는 B 이런 꼴로 되어 있는 게 등식인 거죠. 등호가 있는 거. 근데 등식은 두 가지로 구별해요. 두 가지로. 뭐냐 그러면 항등식 이냐 방정식이냐 이렇게 구별합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럼 뭐가 항등식이고 뭐가 방정식입니까? 그러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면 항등식이고요. 항상 성립하지는 하는 건 아니면 방정식이야. 한번 예를 들어볼까? 무슨 얘기인가?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봐봐. 자, 지금 등식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등식 쓰고 있죠, 제가. 근데 무슨 등식을 쓰고 있냐? 그럼 좌변과 우변을 좀 보실래요? 언뜻 봐서는 식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식이에요. 전개해 보면 얘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 좌변과 우변을 똑같은 식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항등식이야. 좌변과 우변이 뭐한 거? 얘들 항상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된다. 똑같으면. 그럼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당연히 식이 똑같으니까 x에 여기다가 완전 식이 똑같으니까 x에 어떤 값을 넣든 여기다 어떤 값을 넣든 늘 똑같아. 늘 항상. 그래서 항등식의 특징은 뭐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다라는 게 항등식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방정식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방정식은 실제로 이 식에서 자 이렇게 하면 방정식인 거죠. 좌변하고 우변. 좌변이 항상 0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x에 뭘 넣어야지 0이 되죠? 라고 한다면 얘는 실제로 이제 고백꼴로 인수분해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요.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죠. 그럼 x에다 마일 넣으면은 0 돼요. 또 마이 넣으면 0 돼요. 근데 마일과 마이를 제외한 다른 수를 넣으면 0이 안 되죠. 이건 항상 등호가 성립하진 않고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일부 상황이. 그래서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때 그때를 이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는 등식은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야.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 항등식이 뭐죠?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특징이 뭐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 이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항등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중 항등식은 뭡니까?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거 찾으라는 얘기야. 자, 됐죠? 이게 항등식이구나.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거기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등식의 성질. 자, 봐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걸 하나 쓸게요. 이거 뭐야? 야, 이거 등식 아니야? 등호 있잖아. 등식이잖아. 근데 이게 항등식일까? 방정식일까?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냥 놓고 보면 x에 마이너스 a분의 b 넣어야지 0 되거든요. x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방정식이거든요. 방정식. 엄밀히 보자면 이거 그냥 방정식이에요. 그쵸? 방정식 같아.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항상 0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항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냥 문제에서 이건 누가 봐도 방정식 같은데 이걸 항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대놓고 말로 하는 거야. 이거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하면 아니 대놓고 말로 했는데 뭐 항등식이라고. 그럼 항등식이지 뭐. 제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봐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 네 생각해봐. x에다가 뭘 넣든 늘 0이 돼야 돼. 뭐가? 좌변이.
그러려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이 기호는 나중에 배우는데 얘하고 얘가 완전 똑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너 생각해봐. 어떻게 돼야지 얘가 늘 좌변이 0이 될까? 그러면 요 꼴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0 곱하기 x 더하기 0. 생각해보세요. x에 뭘 넣든 0 곱하기 x는 0이죠. 거기다 0 더하면 0이죠. 그래서 이거는 늘 성립합니다. 이 형태는. 그러니 얘가 늘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늘 좌변이 우변처럼 0이 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면 되고요. 뒤에 상수도 0이면 됩니다. 즉 0 곱하기 x 더하기 0 이러면 x에 뭘 넣든 되는 거죠.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야. 항등식 풀려고 하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괜찮습니까? 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똑같다. 뭐라 하느냐? 똑같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x에 뭘 넣든 늘 성립하는 거예요. 좌변 우변 똑같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x를 문자로 보고 변수로 보고 그래서 쓴다는 거. 그럼 봐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우변 0이 아니라. 그쵸? 이거 항등식이에요. 항상 등호 성립해요. x에 뭘 넣든 똑같으려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돼요. 그럼 뭐냐? x 앞에 개수 a하고 c하고 같으면 되지 뭐. b하고 d하고 같으면 되지.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푼다. 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면 어렵지 않죠?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이렇게 대놓고 너무 직설적이야. 그래서 이걸 돌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로 돌려서 많이 얘기하죠. 자, 요 등식만 써놓으면 항등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등식에다 멘트를 쳐주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이렇게 값에 관계없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x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늘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x에 뭘 넣든 성립해 라고 한 건 항등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멘트가. 똑같은 멘트가 뭐 있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 x에 뭘 넣든 성립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해. 이것도 똑같은 멘트입니다. 이 멘트 들어가면 항등식이야 라는 거 가지고 풀라는 거야. 멘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위쪽에다 쓸게요. 그냥 멘트가 뭐 있냐? 그러면 모든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용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미라는 얘기예요. 이미. 좀 어려운 단어이죠. 이미. 근데 영어가 여러분들이 더 편할걸? 이미라는 말을 우리나라 너무 말이 어려워. 영어로 하면 랜덤이에요. 랜덤 플레이 할 때 여러분 캐릭터도 랜덤으로 지정하잖아. 오락할 때. 그거 똑같아. 그래서 이미의 x에 대해서 그러면 랜덤 x를 얘기하는 거야. 랜덤이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편한 단어일 텐데 아마 이미 x에 대해서 그러면 x에 랜덤으로 뭘 넣든 늘 성립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딱 등장하면 항등식으로 풀란 얘기야. 자, 그럼 보세요. 자, 그 중에 하나 쓸게요. 자, 이미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해놓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이, 뭐야 이거. 언뜻 보면 2차 방정식 같죠? 방정식 같잖아요. 아니에요. 얘가 이벤트를 쳤기 때문에 항등식이야. x에 뭘 넣든 이게 우변처럼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x에 뭘 넣든 0 되려면 요 a, 요 b, 요 c 개수하고 상수가 전부 다 0이어야 돼요. 이렇게 풀면 끝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렇게 풀면 끝이다. 그래서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 이러면 x에 뭘 넣든 그냥 좌변은 무조건 0인 거죠. 그쵸?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항등식의 성질. 됐나요? 이겁니다. 뭐 굳이 쓰자면 필기가 좀 하나 더 쓸까요? 그냥 이미 x에 대하여 이렇게 쓸게요. 자, ax 더하기 bx 더하기 cx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a 다시는 a하고 다른 수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 b 다시 x, c 다시 뭐 이렇게 해서 요게 이미 x에 대해 성립해 라고 하는 수가 이게 항등식이잖아요. 그럼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늘 똑같으려면 뭐야? 개수가 똑같아야 돼. 2차항은 2차항끼리 똑같아야 되고요. 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똑같아야 되죠. 자, 1차항은 1차항 개수끼리, 상수항끼리.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뭐야? 좌변과 우변을 완전 비교했죠. 그냥 비교했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그냥 비교하는 걸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개수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개수 비교하는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고요.
됐나요? 자, 내용 됐으면 이제 세 번째 내용 봅니다. 거기 세 번째 미정계수법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정계수, 말이 어렵네. 정해지지 않은 계수,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계수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수. 그래서 세 번째, 미정계수법이라고 거기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방법 이름이 있다. 미지수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항등식에서 어디서? 항등식에서. 그게 조금 전에 봤던 뭐야? 야, 항등식은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이 생긴 거니까 좌변하고 우변에 이제 같은 항들, 동료항끼리 비교해서 둘이 같다 이렇게 놓고 풀자는 게 계수를 비교하는 계수비교법이에요. 혹은 야, 양변이 똑같다면 아무 숫자 하나 넣어도 성립한다며. 아, 식이 똑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숫자 하나 넣어도 똑같겠지.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숫자를 넣어주고 같다는 걸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길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보기. 이게 수치 대입법이야.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예전에 그 똑같아요. 연립방식 할 때 가간법, 대입법, 말은 되게 그럴싸하게 했지만 가간법이 뭐야? 더할까? 뺄까? 그래서 더하기, 빼기 방법 뭐 이런 거잖아. 말만 되게 그럴싸하게 짓는 거지 뭐. 별거 없다. 대입법 그냥 대신 넣으세요. 뭐 이런 뜻이지. 이것도 그냥 말만 그럴싸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나 볼게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보시죠. 실제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쉬운 예로 하나 써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돼 있어. 야, 이렇게 쓰면 누가 봐도 이건 방정식 같은데, 저는 방정식 같아.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멘트를 딱 치는 거야. 오이씨, 문제를 봤더니 이 위에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혹은 뭐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입니다. 혹은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입니다.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입니다. 뭐 등등 이 멘트 중에 하나를 딱 치는 순간 이건 항등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이구나.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미정계수 누굽니까? 그러면 미정계수는 얘예요. 지금 모르는 숫자가 지금 a, b죠? 이런 걸 구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를. 그러면 이걸 구하는 방법이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계수비교법으로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럼 1창은 1창끼리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ax 더하기 bx니까 a 더하기 b가 1창 계수인데 그게 4여야 된다는 거죠. 됐죠? 상성끼리 같아야죠. 그래서 마a 더하기 2b가 상성이잖아요. 이 좌변에서 보시면 그게 3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됐죠? 이 두 개 연립하면 a, b 나오겠지 뭐. 계산 안 할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계수비교법이라고 한다. 그럼 저는 이거 하기 싫은데요? 수치 대입하고 싶은데요? 식이 똑같다면 어차피 아무거나 대입해도 좌변의 값이나 우변 값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숫자 넣을 건데요. 그럼 숫자는 어떤 걸 넣냐? 편한 걸 넣어야지. 편하다는 건 사라지는 거. x에 1 넣으면 사라지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x에 1 넣어볼 것 같다. 그래서 사라지는 수를 넣으면 딱 식이 간단하니까 여기다 1 넣으면 3b죠. 자, 여기다 1 넣어보면 얼마야? 7이죠. 그럼 b가 바로 나오네. 아까처럼 연립할 필요도 없지. 3분의 7입니다. 여기서 뭐 넣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도 좌변 우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사라지죠? 여기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a인가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지? 마오인가요? 그럼 a는 3분의 5네요. 그래서 식이 좀 날아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숫자를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수치 대입이 더 나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풀어서 비교했다고 해서 이거 연립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죠. 그냥 돌아간 것 뿐이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그러니까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그럼 주로 뭘 쓰냐? 적당하게 날릴 게 있으면 수치 대입을 먼저 쓰시고요. 그다음 숫자를 대입해서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계수 비교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혹은 적당한 거 계수 비교해서 먼저 찾고 수치 대입하셔도 되고요. 순서는 굳이 상관없는데 둘이 섞어가지고 이제 적당히 섞어서 한다. 졸지 말고. 그래, 조는 거는 그래 제 잘못이지. 뭐 어떻게 춤이라도 한 판 춰! 미안해 얘들아. 지겹게 수업해서 피곤할 거야. 자, 이게 원래 비대면 하는 게 힘들어. 저도 비대면으로 지금 중국어 과외하거든요. 맨날 졸아요. 힘들어. 여러분 이해해. 자, 봐봐. 중국어 수업 듣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일단 이렇게 푸는 거다. 이게 미정계수법입니다. 그렇죠? 나눗셈과 항등식 뭐 이렇게 있는데 직접 문제로 볼게요. 그거는. 그러면 자, 뭐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필수형만 좀 보고 여러분 과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돼. 자, 보자. x에 대한 항등식인 거 이렇게 물어봤어. 자, 같이 봅시다. 1번.
항등식, 방정식. 멘트는 없어. 멘트가 없어. 멘트가 있으면 누가 봐도 항등식이 아닌데 멘트가 없는 상태에서 좌변하고 우변 똑같아? 아니야. 그치?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돼. x가 1일 때가 해져. 이거 봐봐. 2번 봐봐. 2번. 2번 보면 뭐? 이거 전개하면 얘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럼 항상 똑같네. 그래서 2번이 항등식인 거죠. 자, 3번. 이거 뭐야? 두 개, 세 개 공식이네? 맞지? 그럼 맨 앞에 거 곱해 x세제곱 빼기 1이야. 여기는 x세제곱 빼기 1인데 여기는 x세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인 거잖아. 아니에요. 이거는 항등식이 아니에요. 뭐야? 좌변하고 우변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네. 이거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3x 이항에서 해 구해도 되는 거야. 방정식. 이거 뭐야? 방정식이야. x가 항상 어떻게 6이야. 그렇지 않잖아. x에 6 넣으면 맞지만 7 넣으면 아니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차 방정식. 그래서 얘만 항등식이고 나머지는 다 방정식입니다.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등식 나오면 방정식과 항등식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과제할 때 어렵지 않죠? 여기서 항등식인 거 좌변 우변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 찾는 거야. 과제로 해보기. 이게 똑같아. 항등식 골라서 좌변 우변 전개해봐. 완전 똑같은 거 찾는 거야. 멘트 없을 때는 그냥 식이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거 찾는 것이고. 이제 필수형 열로 왔어. 자, 봐. 잘 봐. 자, 등식이 있어. 좌변하고 우변. 근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그랬으니까 이게 뭐야?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이라는 건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똑같도록 이란 뜻이니까 이 우변을 쫙 전개해보면 이 좌변하고 완전히 동일한 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 전개해서 하나하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숫자를 넣어봐도 되겠죠? 똑같은 식이라면 어차피 좌변에 넣나 우변에 넣나 값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적당한 걸 넣는 게 편할 것 같아. 왜? 그러면 이게 팍 날아갈 것 같거든. 지금 보시면 여기 봐봐요. 여기다 뭔가를 넣어보고 싶으면 누굴 넣고 싶냐? 그러면 x가 있으니까 0 넣어보고 싶지 않아요? x에 0 넣어봐요. 여기다 0 넣어보면 2죠. 좌변에 넣으면. 우변에 넣으면 여기에 0 넣으면 사라지고 0 넣으면 사라지고 사라질 수 있는 수를 넣으세요. 여기다 0 넣어보실래요? 그럼 마이 c죠?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숫자 대입하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방법이 자, 그럼 x에 뭐 넣고 싶냐? 그러면 1도 넣고 싶잖아요. 그래서 x에 1 넣어봐요. 그럼 좌변에 1 넣으면 3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얼마야 이거? 9야. 9. 자, x에 1 넣으면 사라져. 1 넣으면 사라져. 여기만 1 넣어봐. 그럼 얼마니? 3b니? 그럼 b가 3이라는 거야. 됐지? 좀만 힘내서 필수형 하고 끝낼게. 자, 그 다음에 x 뭐 넣고 싶어? 찾았어? 이거야. x 플러스 2 있으니까 x에 마이 넣고 싶지. 마이 넣어봐. 마이 넣으면 4, 3, 12. 마이 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 이게 좌변이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사라지고요. 얘도 사라지고요. 저거 마이 넣어봐. 마이 마3 곱하면 6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a가 지금 얼마니? 자, 계산하면 6인가요? 그래서 a가 1이네요. 이렇게 해서 a, b, c 구한 겁니다. 뭘 이용해서 숫자를 넣었어요. 이거 뭐라 한다? 수치 대입법.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을 실제로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숫자를 넣어서 푸는 게 편할 때가 있다. 식이 훅훅 날아가는 경우 이렇게 넣는다. 괜찮죠? 이게 필수 유형이고요. 자, 과제할 때 여러분 봐봐요. 저희가 항상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도 혼용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이런 거는 봐봐. 이거 전개한 거하고 얘하고 어때? 똑같다는 얘기야. 전개한 게 똑같대. 그러면 x에 1 같은 거 넣으면 좀 식이 간단하잖아요. 이건 한번 해볼게요. 그럼 x에 1 넣는 수치 대입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럼 1 넣어보면 얼마야? 여기다 1 넣어봐봐. 암산해봐. 마사니? 마사? 그럼 1 넣으면 사라지고 c니까 c가 마사라는 거는 숫자 대입으로 쉽게 나오는데 더 넣을 게 없어요. 그죠? 더 넣을 게 없어. 그럼 숫자 대입은 더 넣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개수 비교로 가는 거죠. 개수 비교. 그럼 2창 비교해볼까? 여기서는 2창 안 나오고 여기는 ax제곱 나오잖아. 혹시 2창 개수가 a인데 여기서는 4니까 a가 4네. 이렇게. 그럼 1창은 어떻게 되냐? 그럼 1창 여기서 봐볼래? 여기서 누구 나오지? 그래서 마 2x인데 이거 하니까 마 2ax 나오지. 개수만 쓸게. 여기는 bx 나오지. 그래서 마 2a 더하기 b가 1창 개수인데 여기 1창 개수가 마 5래. 그럼 됐네. 여기다 a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숫자 대입하는 거 외에 뭐도 있다? 이렇게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두 개를 섞어서 한번 혼용해서 쓴다. 문제마다. 하나 가지고 풀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기본 문제만 그렇고요. 대부분 혼용합니다. 섞어서 쓰셔야지 나올 거야.
자, 그것도 요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랬으니까 와 봐봐. 야 이거 5차식이야. 이게 2차야. 그럼 fx는 몇 차겠어? 3차일 거야. 그렇다고 fx식을 구할 거야? 고작 ab 하나 요 ab를 구하는데 잠시만요. 자, ab 구하는데 fx를 구하는 건 조금 오바잖아요. 그렇죠? 구할 수도 있겠으나 너무 오바야. 그럼 여기서 뭐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어쨌거나 요 3차식인 건 알겠고 어차피 그걸 구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fx를 구하세요 그랬으면 구하겠는데 뭐 그건 아니니까요. 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3차식 들어가면 이거 똑같다는 건데 그럼 어차피 이시가 이시가 똑같으면 숫자 넣는 게 낫겠죠. 그래서 x에 1 넣어보는 거고요. 또 누구? 마이너스 1 넣어보는 거고요. 그럼 이게 사라질 테니까요. 0으로. 오케이? 이건 숫자 대입으로 푸는 게 좋겠죠? 자, 풀이는 안 할게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수치 대입이 낫겠다. 누가 봐도. 오케이? 자, 이것도요. 4차야. 이렇게 3차. 그러면 1차식이죠. 1차식 설정한 다음에 개수 비교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ABC 구하는데, AB 구하는데 그렇게 하겠다? 그럴 생각 없고,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사라질 테니까, 여기다 마이 넣는 거, 여기다 마이 넣는 거 어차피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 넣는 방법. 또 하나 뭐, X제곱에 2 넣어도 될 것 같아. X제곱. 왜냐면 여기 X제곱, 여기 X대제곱이니까, X제곱 대신에 2 넣는 거, X제곱짜리 2 넣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건 숫자 대입하는 수치 대입이 좋겠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야, 필수형이? 잠시만요. 2개만 더 하면 된다. 자, 봐봐. 자, 얘가, 이 멘트 봐봐. 이 등식인데,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게 항등식이라는 멘트입니다. 됐죠?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적당한 숫자 넣어주고 날릴 게 마땅하진 않아요. x에 마일 같은 거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개수 비교하는 게 편하죠, 이거는. 그래서, 좌변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우변 뭐 전개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전개해보면 2x 제곱이죠? 자, 앞뒤 곱하기 두 배면 2x고요. 여기다 2 곱하기가 4x입니다. 근데 뒤에 bx를 빼니까 4 빼기 bx 1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하면 2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a가 2겠죠. 그쵸? a에 2 넣으시고 얘하고 같다 이렇게 놓으시고 2 넣고. 그러면 풀리죠? 개수 비교해서 푸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얘도 보시면 이거 실제로 전개해 보셔야 돼. 1 더하기 x의 4제곱 어떻게 전개할래? 아이디어만. 1 더하기 x의 제곱, 4제곱? 바로 4제곱 할 수는 없잖아요.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제곱. 알았죠? 제곱을 한 다음에 그 식을 다시 제곱해봐. 그래서 전개해보면 이제 나올 거야. 전개해서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좌변 전개해보면 우변하고 똑같은 거지 뭐. 자, 이것도 전개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또 이거 노가다로 전개하세요. 좌변. 그럼 얘하고 똑같은 식이니까 비교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 필수형 요거만 보실게요. 봐봐요. 다음 등식 A에 대한 항등식일 때 B의 값과 B에 대한 항등식일 때 A의 값.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등식인데 얘가 A에 대한 항등식. A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A를 문자로 보고요. B를 상수 취급하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이게 늘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좌변하고 우변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어쨌거나 항등식이라면서. 항등식. 그럼 좌변의 값이 우변하고 똑같은 0이 돼야 돼요. 그럼 0 되려면 B의 값이 얼마여야 되냐 이거죠. B의 값이. 그럼 B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0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B의 값. B에 뭐 들어가면 이게 항등식 항상 좌변이 0이 될까요? 그러면 자,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한번 넣어봅시다. B는 이렇게 해볼까? 이쪽으로 이항해보면 등식 뭐 이항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B 자리에 실제로 A+4를 대입하면 B가 A+4면 A+4 넣어보면 얘가 다 소거돼서 0 되겠죠. 그쵸? 그 얘기예요. 말은 좀 어렵지만 그래서 B의 값이 A+4입니다. 마찬가지로 B에 대한 항등식일 때 B에다 어떤 값을 넣든 늘 좌변이 0이 되려면 A의 값이 뭐여야 되냐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A는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B 빼기 4라고 써도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A 자리에 B-4라고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무조건 이게 다 사라져서 0 되면서 이게 B 값하고 상관없이 늘 좌변도 0, 우변도 0 이렇게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B의 값, 요게 A의 값. 차를 구하자 그랬죠? B의 값이 A+4고요. 자, 그리고 A의 값, 그 다음에 B-4죠? 이걸 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차는 빼면 되죠, 이렇게. 빼볼까? A 빼기 4예요. A 빼기 B죠. 4 더하기 4니까 8입니다. 이걸 값을 구하는데 A 빼기 B가 얼마인지 알아요. 여기 보시면 A 빼기 B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더하기 8입니다. 그래서 4가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저게. A에 대한, B에 대한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자, 이 정도 하고, 그럼 잘 이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요 표현 자체는 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형보다는, 우선 필수형은 거의 안 나오는 문제고, 얘보다는 여러분 과제로 할 그 다음 문제 하나를 풀어드리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봐봐요. 자, 요게 이런 게 잘 나오는 거야. 자, 요 등식 있지? 등식. 이 등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A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그랬어. 그럼 A의 뭘 넣든 이건 항상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A에 대한 이렇게 붙으면 A에 대한 항등식, 즉 A가 문자고요. A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언뜻 보면 이게 몇 차식이니? 라고 물어보면 몇 차식으로 할 거냐면 2차식이라고 할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돼. A에 대한 그랬으니까 A를 문자로 보셔야 돼. A를. 그럼 A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야 얘들아. A에 대한. 잘 봐. 이것만 잘 하면 돼. 이게 고비다. 자, A에 대한 그러니까 A 있는 것만 묶어보세요. AX하고 A로 묶으세요. 그러면 X제곱이 있고요. 여기 AX에서 X로 묶으시고요. A가 없는 건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 X하고요. 그래서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 멘트 때문에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누구냐? 그러면 A가 없죠. 그래서 그냥 A가 없는 거 이거 전부 다 상수항이에요. 얘를 그냥 다 상수항입니다. 통째로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잘 보세요. 얘하고 똑같으려면 우선 완전 똑같아야 돼. 이거 다 넘겨도 돼, 얘들. 넘겨서 풀까, 그냥? 넘겨도 상관없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X제곱도 있고 뭐 잔뜩 있어 보이지만 이거 다 넘기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에, 뭐 이거 통째로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2에, 이거 전개해도 돼. X 플러스 1의 제곱, BX 넘어가고요. 여기도 X 있죠? 더하기, 뭐 이렇게 그냥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A에 대해 정리한 거 보여? A에 대한 1차항, 이게 상수항이야. A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모든 A에 대해 성립하려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0 곱하기 A 더하기 0 이렇게 되면 A에 뭘 넣든 성립한 항등식이 돼. A에 뭘 넣든 늘 0 더하기 0은 0이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여야 되냐면 0이어야 되고요. 얘가 0이어야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지만 알면 돼. 이게 좀 어려운 문제네.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돼. 자, 이거 꼭 이해해라. 이거는 오늘 하이라이트네, 얘가. 요거 하나가 지금 오늘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자, 그러면 얘가 0이려면 이렇게 인수분 하실 거죠? 그럼 x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x가 0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하면 돼요. 그럼 얘는 0이 됐어. 된 거죠? 자, 근데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야. 얘도. 그러면 x에 0 넣었을 때 인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인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B값 구하라고는 안 했네. A값의 공립시 항상 성립합니다. 그랬으니까 A에 X에 0 넣어보시죠. 자, 0 넣어보면 얼마입니까? 마 2죠. 이건 사라지죠? 0 넣어보면 2죠. 그럼 0 되네요. 그래서 얘는 대입해봤더니 얘가 0이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자, 마일 넣어볼게요. 마일 넣으면 이거 사라지죠? 자, 여기다 마일 넣으면 마이너스 B입니다. 이거 여기다 넣어보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B고요. 자,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럼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면 1. 이게 지금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B의 값은 지금 얼마여야 되냐? 그러면 B의 값이 1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네요.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X는 0이면 되고요. 거기에 답이 마일도 답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마일이 답이려면 B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약간 문제 오류네. 얘들 그냥 체크해놓고 넘어가시죠. 문제 약간 오류입니다. 정확하게는 마일은 제거하세요. 그냥 0만 답입니다. 여러분 답지에 2개 있는데 마일이 답이려면 B가 1이라고 줬어야 돼. 안 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 그냥 0이 답입니다.
b하고 상관없이 그냥 성립하는 건 0이겠죠. 그래서 x의 값을 구하시고 있으니까 0이 답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식의 구조만 바꾸실 수 있으면 돼. 자, 이건 좀 표면 또 문제가 좋지가 않네. 아주 중요한 유형인데 좋지가 않아. 얘들아, 바로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미안해. 자, 이거 잠깐 볼게. 이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봐봐요. 이게 A에 대한 항등식일 때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구조만 좀 해보시죠. A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거 누구 기준으로? A 기준으로 묶어주세요. 이거 아마 질문할 것 같긴 한데, 자, 시간이 지금 여러분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A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묶으세요. 그쵸? A를 기준으로 묶으시고 이 괄호에 해당되는 이게 0이어야 되고요. 여기도 0이라고 놓고 푸시면 K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K1인 거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안 풀리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이 식을 B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려면 B로 묶으세요. B가 있는 부분, B가 없는 부분 이렇게 묶어서 어차피 얘도 괄호, 요 괄호가 둘 다 0이어야 돼요. 0 곱하기 B 더하기 0이 항등식이야, 항상. 그쵸? 항상 0이어서. 그래서 이것도 0, 0 이렇게 놓고 K2 한번 K값 구해보세요. K2. 할 수 있겠죠?